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텃밭에 많은 작물을 심어 재배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폭염 속에서 고추를 살릴 수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총 5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5가지를 해준 고추밭과 그렇지 않은 고추밭의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이 폭염 속에서 애써 키운 고추 곧 있으면 수확하게 되는데 낙과나 열과 현상 그리고 병충해 걱정 없이 더 많은 고추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주기인데요. 폭염과 가뭄 속에서 이 물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고추의 특성을 안다면 더 효과적으로 이 물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어떤 경우라도 관주해주는 시간대가 중요한데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이 물주기를 해주시면 좋고 더 좋은 시간대라면 해질 무렵보다는 이른 아침, 그러니까 해가 뜨고 2-3시간 안에 고추밭에 물을 대주게 되면 가장 좋은 고추밭에 물 대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 주는 방식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분소호스를 이용해서 고추밭에다가 물을 대기보다는 사실 비닐 멀칭 하기 전에 그 안에다가 2줄로 점적호스를 깔고 서서히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물주기 방법이거든요. 그렇지만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점적호스를 깔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분수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보다는 고랑에다가 한번 물을 대보세요. 제가 고추밭 고랑에다가 물을 대는 영상을 촬영하지 못해서 이렇게 분수호스를 이용해서 고추잎과 고추대까지 모두 물을 흠뻑 주는 영상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물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고추 뿌리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서 30cm 이내에 얇게 분포하는 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수호스라든지 점적호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고랑에다가 물을 대주고 두둑에 깔아 놓았을 비닐멀칭 하단부를 살짝 들어 올려주게 되면 이 시기 넓게 활착되어 있을 고추 뿌리가 고랑에 된 물을 빨아먹고 생기를 찾게 됩니다. 아니 고랑에다가 물 대봤자 얼마나 고추 뿌리가 빨아먹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월이나 8월 그러니까 고추가 왕성하게 성장해 있을 이 시기 하게 되면 뿌리가 꽤 넓게 활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랑에 물을 대는 것만으로도 고추 물주기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시설이 없는 텃밭이라면 이와 같이 고랑에다가 물을 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영양제를 옆면 살포해 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다양한 영양제가 있겠지만 칼슘 영양제를 추천드리는데요. 특히나 판매되는 칼슘제를 사용해서 옆면 시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집에 계란 껍질만 가지고 있다면 망화칼슘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살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물 때 칼슘 액비를 옆면 시비하게 되면 밭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뿔에서 칼슘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데 잎과 줄기 열매에 직접적으로 칼슘을 옆면 시비해 주게 되면 적기에 칼슘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고추의 끝부분이 움푹 들어가서 검게 썩어버리는 칼슘 결핍 증상을 막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가물 때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오게 되는데 이 소나기가 지나간 후에 고추밭에 가보게 되면 고추가 열과 현상으로 터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적기에 칼슘 액비를 옆면 시비해 놓게 되면 칼슘은 식물 세포와 세포를 서로 단단하게 붙여주는 팩틴을 만드는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고추 껍질 자체의 강도와 탄력성이 높아져서 열과 현상을 막는데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주 쉽게 이 칼슘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우선 계란 껍질을 많이 모아주시고요. 1차적으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후에 달구어진 후라이팬에다가 약간 구워주세요. 이렇게 약간 구워주게 되면 특유의 달걀 껍질 냄새도 없어지게 되고 혹시 모를 세균도 죽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후 계란 껍질을 곱게 갈아주시고요. 일부는 이렇게 액비를 만드는데 사용해주시고 또 일부는 이후에 다른 텃밭 작물을 심기 위해서 밥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게 간 계란 껍질과 식초를 1:10 비율로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계란 껍질과 식초를 섞어주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포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데 이틀에서 3일 정도 뚜껑을 열어두고 관찰해주게 되면 상부에 둥둥 떠있던 계란 껍질이 하부로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후 뚜껑을 닫고 다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다음에 텃밭에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난각칼슘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500배 정도 희석해서 고추밭에 뿌려주게 되면 고추가 가장 좋아하는 칼슘을 제때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항 덮어주기인데요. 혹시라도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이 고추를 심었다면
이랑에다가 볏짚이라든지 또는 부직포를 덮어주시면 참 좋은데요. 이렇게 볏짚이나 부직포를 덮어주는 이유라면 토양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지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텃밭에서 벌써 비닐 멀칭을 한 이후에 이 고추 모종을 심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렇지만 남겨진 고랑에 아직까지 볏짚이나 부직포를 덮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랑을 덮으셔가지고 고랑에 물을 댄 다음에 수분이 빠르게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시게 되면 가뭄 속에서 고추가 버티는데 큰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인데요. 덥고 건조한 날씨에 탄저병이라든지 담배나방이라든지 총체벌레 응애, 진드물과 같은 병충해가 더 많이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 화학 농약이 됐든 또는 친환경 농약이 됐든 상황에 맞춰서 꼭 방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난각칼슘 액비와 마찬가지로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천연살충제가 있는데요. 바로 잘 알고 계시는 난황류입니다. 난각칼슘이 계란의 껍질을 이용했다면 난황류는 계란의 노린자를 활용해서 천연살충제를 만드는 것인데요. 계란 노린자 1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용유 50ml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소주잔 1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100ml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양은 종이컵 반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란 노린자 1개와 식용유 소주잔 1잔 정도 그리고 물 반컵 정도를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물의 100배에서 20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해 주시게 되면 진딧물과 총체벌레 그리고 응애와 녹균병, 흰가루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 충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천연살충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추꾼 두르기인데요. 아니 비도 오지 않는데 웬 고추꾼 두르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가뭄 속에서도 집중호우나 소나기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쯤 되게 되면 3차 끈두르기 정도가 될 텐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한낮과 저녁에 하기보다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고추밭에 나가셔가지고 고추나무의 크기를 확인하시고 고추 끈두르기를 꼭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고추 끈두르기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4가지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 고추 끈두르기를 잘 해주지 않고 갑자기 내린 폭우에 고추대가 쓰러지게 되면 그해 한 해 고추 농사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더운 날씨에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직까지도 고추 끈두르기를 미루고 계신다면 지금 영상을 보신 이후에 고추밭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이은 폭염 속에서 고추 재배 과정에서 꼭 해줘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고추 재배가 어려운 것이 이렇게 폭염 속에서 꼭 해줘야 될 것들이 워낙 많고 병충해도 많다 보니까 재배하는 과정에서 더위를 먹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고추 건강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개개인의 건강 상태이니까요. 건강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와 같은 작업들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곧 있으면 홍고추 1차 수확 시기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조금만 힘내셔서 고추 재배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